안녕하세요. 박서익 전문입니다. 10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주식시장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짜증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이 모든 지금 시장의 약세와 변동성의 원인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페드가 피벗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초입에서 지금 단행을 하는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이제 물가 잡혔어, 이제는 금리 인하해도 돼 하면서 우리가 고금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환호를 해야 되는 금리 인하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만 경제 지표의 발표에도 시장의 투자자들이 좀 우왕좌왕하면서 최근에 조정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월 말, 정확하게는 7월 말부터 시작된 변동성인데 벌써 8월 말, 9월 말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초에 있을 변동성의 마지막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1월 달부터는 여러 가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경기가 하드랜딩이 아니네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또 빠르게 우리 시장도 강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9월 시장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시장에 대해서는 2567에서 한 2820 정도 사이 그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실제로는 2491까지 빠졌습니다. 2500을 살짝 한번 깼다가 올라왔었고 2695가 고점이었습니다. 0.8% 정도가 고점이었고, 반면에 9월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바로 급락을 하면서 반등다운 반등은 없었고요. 이 2500이 깨지자마자 V자로 올라오는 그런 상승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마이너스 3.03%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제일 약하다 보니까 많이들 좀 짜증이 나시고 힘들다, 국장 정말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많으실 건데, 짜증과 공포의 크기만큼 향후 수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9.6%까지나 빠졌었고요. 그리고 종가는 다행히 코스닥도 V자로 반등이 들어오면서 763.88로 마이너스 0.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10월 조정은 이번 이 8월하고 9월에 나왔던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보통 9월에서 10월이 조정이 심한데 이번에 7월 말부터 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먼저 미리 한번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바닥을 확인을 하는 저만의 이 필살기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풋콜 레이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풋콜 레이쇼가 하나의 공포지수, 피어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풋콜 레이쇼 보시면 그동안의 풋 거래 대금이 콜보다 0.3배 이상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됐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놨는데, 작년에 8, 9, 10,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을 때도 10월 달에 보면 이렇게 풋콜 레이쇼가 대량으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초에 한번 나오고 9월 초에 나오면서 쌍바닥에 두 번의 공포 지수가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공포스러운 국면에서는 시장이 요 저점을 다시 잘 안 깹니다. 왜냐하면 풋콜 레이쇼 말 그 자체로 콜보다는 풋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풋을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풋을 매수를 했다는 말은
더 떨어질 거야.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투자자들이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 대한 풋에 대한 매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잘 밑으로 잘 안 빠집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이번 하반기 조정은 8월하고 9월로 이번 조정은 마무리됐다라고 보지고, 지금 10월 초에 조금 이렇게 다시 눌림목을 주는데, 작년에도 10월 달에 빠르게 반등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서 11월, 12월 달에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한 패턴이 앞으로 11월, 12월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빅스는 S&P 500의 옵션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만든 발러틸리티 인덱스죠. 이 발러틸리티 인덱스의 원리도 푸콜 레이쇼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 똑같은 원리 속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번에 이 빅스가 이 8월 초에 36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장중에는 65까지 올라갑니다. 이 65까지 올라가면서 65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꽤 큰 패닉 셀링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면에서 시장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부 청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많은 공격적인 그런 투기적인 펀드들이 여기서 주식을 내다 팔면서 나온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큰 조정이 나오고 나면 시장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추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5개월 이평선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5개월 이평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22년도에는 5개월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빠졌다가 지금은 5개월 이평선이 살짝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살짝 깨져서 끝났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시작하면서 시장이 밀려버리니까 5개월 이평선이 이탈되면 무조건 주식을 팔아라. 이런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9월 초에 8월 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개월이 깨졌어. 그러면 나는 9월 초에 무조건 주식을 팔 거야.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의 투자 헤지펀드들도 일부 매도가 있었던 걸로 봐지고, 그래서 5개월 이평선이 깨졌는데 작년 8, 9, 10월 달에도 요 9월, 10월 달에 5개월 이평선이 깨지면서 똑같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그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서 11월, 12월 달에 가파르게 다시 올라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개월 이평선을 회복을 하면 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는 테크니컬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5개월 이평선이 어디에 있느냐? 2694포인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00을 돌파하면서 월말 종가 기준으로 끝나게 되면 10월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딱 앞두고 이렇게 코스피가 5개월 이평선을 회복하고 끝나는 게 모양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2694를 10월 말에 회복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11월 달에 오히려 좀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코스닥 역시 5개월 이평선이 깨진 지가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평선이 계속 저항선이 되면서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8월하고 9월에 이미 저점은 나왔고요. 코스닥 역시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달에는 이 5개월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 랠리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기준으로는 코스닥도 한 850 정도 회복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신용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스닥 신용 차트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선이 코스닥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코스닥 신용 차트는 지난 22년 연말에 기록을 했던 신용잔고보다 또 더 아래로 빠지면서 코스닥 신용이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리면서 바로 앞전에도 22년 10월 달에 651대 7.34조였는데 이번에 763 코스닥을 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마치 650 지수 갔을 때 수준의 신용잔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가 회복을 하면 이 신용잔고도 또 늘어나면서 상승에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7월에서 10월까지는 변동성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5개월 이평을 이탈해 있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의 지난달에 위너 종목하고 루저, 코스닥의 위너 종목하고 루저 종목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 향후 주도주가 먼저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모닝브리프에서도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가끔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과거 SM의 경영권 문제, 그 전에 한진칼, 그리고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에 95년, 6년, 7년에 또 있었던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M&A 케이스를 보면 이런 적대적 M&A는 시작을 하면요 최소 6개월에서 한 3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려아연이 지난달에도 28.6% 올랐고요. 또 오늘 고려아연 최씨일가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또 하겠다. 그러면서 또 추가 주식 매입에 대한 액션을 맞받아치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정기주총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주총이 열릴 때까지는 이 싸움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약세장에 경영권 분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약세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싸져 있잖아요. 기업은 우량한데 가격이 싸져 있으니까 이 쌀 때 먹겠다라고 하는 이 적대적 M&A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그리고 LG엔솔 등 이런 기업들 2차전지 기업이 9월 달에는 크게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고요. 반면에 루저 종목에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가 무려 시장이 3%대 빠졌는데 17%나 빠지면서 굴욕적인 하락을 9월에 이어서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이어갔습니다. 전자가 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동생격인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7% 하락을 했고 밸류업이 약간 이제 지수가 나오면서 끝났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삼성물산, 기아, KB금융 이런 주식들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실리콘2가 무려 20% 가까이 올랐고 포러비스, 보르노이, 파마리서치, 에코프로비엠, 소진시스템,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이 반등을 이어갔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31% 하락을 했고 ST팜 마이너스 12%, 휴젤 마이너스 12%, 삼천당 제약 마이너스 11%,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이오테크닉스 11%, ABL 바이오, 그리고 원익 IPS,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6% 이상 빠지면서 코스닥의 루저 종목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위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자금들은 보통 보면 환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7년 금융위기 오기 전, 그리고 2001년 닷컴버블이 무너질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IMF가 있기 전 전부 다 환율이 먼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침체 신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하드랜딩이 온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8월 초 9월
밑에서 주식을 팔고 밑에서 인버스, 고퍼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환율을 보는 게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 아니면 증권가의 스트래티지스트들 얘기보다 환율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 환율이 지금 4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9월 말로는 1316.80으로 끝났고요. YTD로는 여전히 2.24% 올라 있지만 작년 연말이 1288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의 그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는 저는 이 1288원을 깨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4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4년 연속 올해 상승을 해서 끝나기는 힘들다라고 봐지고요. 자, 환율이 피크아웃하고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코스피는 항상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말자로 다시 제가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지금 위에 보시는 게 환율, 원달러 환율이고요. 밑에가 코스피인데 자세히 보시면 2009년, 10년에도 이렇게 환율이 쭉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요때가 16, 17년 요때도 환율이 꾸역꾸역 떨어지니까 17년, 18년 초까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때 경제는 안 좋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2020년 12월이면요.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였고 21년 초에는 2차 팬데믹이 오면서 경제가 정말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식시장하고 환율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환율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 이번에 같이 빠졌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11월, 12월 달에는 복원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밑에 보시는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 1, 2, 3, 4, 5로 상승이 끝났고 지금은 A, B, C로 이렇게 빠지는 하락파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2019년도에도 보면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2019년 7월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먼저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9월 18일 날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10월 달에 5%를 찍었다가 지금 벌써 3.6 요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3% 초반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은 5개월 양봉을 냈다가 지난번 음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지금 5개월 연속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달 음봉이 나왔던 것 같고요. 5, 6, 7, 8, 9 다시 5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미국 시장 이제는 정말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이 S&P 500의 월봉 차트,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과거에 이 RSI가 보여주는 이 과열 신호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거품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아직은 과열의 시작도 안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5개월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10월 살짝 미국 시장 살짝 음봉 내고 그러고 11월 달부터 랠리가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추세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볼 때 항상 제가 로그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일반 차트 보면 최근 상승이 굉장히 가팔라 보이는데 증가율로 표기가 되는 로그 차트를 보시면 과거 상승률에 비해서는 이번에 아직까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로그 차트를 보시고 RSI를 보시면서 과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미국 시장은요 보면 이 5개월 이평선을 지지로
아주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2013, 14, 15년 그리고 16, 17, 18년도에도 보면 이 5개월 이평선이 강한 지지선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S&P 500의 월 수익률인데 1928년 이후부터 거의 100년 동안의 통계치입니다. 이 통계치를 보면 그동안에 9월 달이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이 9월 징크스를 깨고 플러스 2.02%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5개월 양봉이 났는데 과연 10월 달은 수익률이 어떨까? 10월 달은요, 상승 확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자,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volatility 월간 단위로 봤을 때 10월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는 84년부터라고 돼 있는데 1980년도에 블랙만데이도 10월에 있었죠. 그리고 10월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9.11 테러가 터졌던 9월 달하고 10월 넘어갈 때도 변동성이 심했었고요. 10월 달 2008년 9월 달에는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10월 달에 시장이 또 한 번 더 확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10월 달이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이번 10월은 이번 조정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이번에 10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사자가 이번 달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